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장 기본이 되는 나비 리본을 배워볼 거예요. 화려한 리본도 기본이 돼야 가능하니까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워볼게요. 우선 리본 종류에 따라 앞뒤가 구분이 없는 양면 리본이 있고요. 앞뒤가 구분이 있는 단면 리본이 있어요. 두 가지 리본이 비교될 수 있도록 오늘 같이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먼저 양면 리본을 보여드릴 텐데요. 양면 리본은 앞뒤가 구분이 안 되는 만큼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뒤집어서 사용하더라고요.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요. 리본을 손에 이렇게 걸쳐봤을 때 말리는 방향이 있어요. 말리는 방향을 보시면 밖에서 보이는 곳이 겉쪽, 안에서 보이는 것이 안쪽. 그래서 말리는 방향으로 구분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리본을 말리는 방향으로 돌려서 리본을 매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리본을 묶어볼 건데요. 리본도 마찬가지로 포장지처럼 재단이라는 거를 해요. 그 재단하는 방법은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나비 리본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이 나비 리본을 반으로 잘랐을 때 다리, 고리, 매듭이 나와요. 그러면 한쪽에 이만큼을 묶을 수 있는 여유분이 필요한 거겠죠. 그러면 이거를 재단을 하고 시작을 할 거예요. 그 재단하는 방법은요. 자, 여유분 다리를 두시고 기본적으로 고리를 우선 만들어 보세요. 자, 고리를 만들었을 때 이 고리를 중앙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보시면 리본의 고리가 밖으로 나가지 않는 정도의 사이즈여야지 돼요. 자, 지금 여기가 한 1cm 정도 여유가 있는 정도가 적당하거든요. 그리고 다리는 보호보다는 길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넘어가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리 고리가 됐으면 매듭 2 내지 3cm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만큼을 여유를 주시면 리본을 반쪽을 묶을 수 있는 여유분이 재단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의 위치가 바뀌면 안 되겠죠? 이 부분을 손으로 잡아주시고요. 그대로 상자 위에 올려주세요. 다음에 상자를 둘러줘야 되니까 상자를 그대로 한 바퀴 둘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리본의 반쪽이 또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똑같은 길이가 필요하니까 같은 길이로 리본을 잘라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상자에 맞는 리본을 재단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리본이 똑같은 길이가 돼야 되니까 서로 만나는 부분에서 중앙으로 가지고 오고, 지금 이 리본은 가만히 있었고요. 이 리본은 상자를 한 바퀴 돌아서 움직여서 왔어요. 움직여서 온 리본이 가만히 있었던 리본의 위쪽에 있죠. 자, 이 위쪽에 있는 상태에서 이 리본을 덮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리본을 묶을 때처럼 다리가 아래를 향해요. 자, 그 상태에서 이 리본을 아래 리본을 감아가지고 올려주는 거예요. 자, 올려주시면은 이 아래에 있는 리본은 겉이 보이는 상태고요. 위에 있는 리본은 안쪽이 보이는 상태가 돼요. 자, 두 개 다 이렇게 같은 방향이 되면 안 되고요. 다른 방향으로 있어야지 돼요. 자, 그 다음에 리본을 묶어주시는데 아무리 꽉 묶어도
내가 손을 놔버리면 풀어지죠. 이 상태에서는 힘을 받지 못해가지고 리본이 헐거워져요. 그래서 이 리본을 가지고 어떻게 매듭을 잡고 모퉁이로 가져갈게요. 모퉁이로 가져가서 리본을 힘을 줘서 꽉 묶어줘 볼게요. 그러면은 힘을 받아요. 그래서 일자 매기라고 하거든요. 지금 이 매기를 일자 매기 할 때는 이렇게 해야지 힘을 받아요. 그래서 모퉁이에서 리본을 묶어줄 건데요. 지금 보시면 내가 바라보는 방향에서 사선,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사선이 나왔어요. 자, 이 방향으로 아래에 있는 리본을 고리를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고리를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리본을 그대로 얘와 반대 방향이죠. 지금 오른쪽으로 올라갔어요. 이거는 왼쪽으로. 그 다음에 돌아올 때 뒤쪽에 구멍이 생기거든요. 그 구멍으로 이 리본을 볼을 만들면서 안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자, 이 상태가 되죠.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리본의 형태가 나왔어요. 고리는 위를 향하고 다리는 아래를 향하고. 이 방법을 모르고 리본을 묶었을 때는 아마 리본이 다 완성이 됐을 때 돌아가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방향을 보고 리본을 묶으시면 리본이 절대 돌아가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리본을 예쁘게 묶어줄 건데요. 지금은 이쁘지 않은 상태죠. 자, 이 리본을요. 지금 다리를 리본 보시면 앞뒤가 있어요. 뒤쪽을 끌어오면은 다리가 지금 따라가는 거 보이시죠? 자, 이쪽 리본은 앞에 거를 당기면 다리가 따라와요. 그러면은 리본은 한없이 커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지금 여기 이 매듭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이 앞에 부분, 얘는 뒤에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최대한 매듭과 가까운 곳에서 잡아당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리는 따라오지 않고 매듭은 줄어들면서 리본에 볼륨감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풀리지 않을 정도의 매듭을 조금 잡아당겨서 조여주신 다음에 이 매듭을 잡고 가운데로 가지고 올게요. 자, 가운데로 가져온 상태에서 지금도 아직 예쁜 상태는 아니잖아요. 상자를 넘어가지 않는 사이즈로 크기를 조절하면서 모양을 예쁘게 만져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뒤에 있는 부분이 매듭과 연결되어 있어요. 매듭을 잡고 조절해 주는 게 아니고요. 매듭과 연결되어 있는 리본을 잡고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잡고 리본을 사이즈를 조절을 해주는데 상자를 넘어가지 않는 사이즈이고, 다음에 자, 지금 보시면은 리본 고리와 다리가 일직선이 되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 리본 지금 꼬여 있죠? 얘도 마찬가지로 매듭 연결되어 있는 부분 잡고 일직선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주시는 건데 좀 더 익숙해지면은요, 4개를 모두 다 잡고 한 번에 조절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일직선이 되게끔 모양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으시죠? 자, 이렇게 해서 리본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사이즈는 상자를 넘어가지 않는 사이즈로. 자, 그 다음에 볼륨감을 주기 위해서 매듭을 좀 더 조여주시고, 매듭이 조여지면 조여진 만큼 리본의 볼륨은 더 확실하게 살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상자를 넘어가지 않는 사이즈로 리본을 만들어 주시고, 다리를 이제 잘라줄 건데 다리는 사선의 방향으로 잘라줄 거예요. 방법은 이렇게 잘라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잘라줄 수도 있어요. 바깥이 길게, 그 다음에 바깥이 짧게. 그런데 리본이 작은 리본은요, 다리가 짧은 거는 바깥이 짧게 잘라줘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모양이 예쁘게 나와요. 그 다음에 똑같은 사이즈로 상자를 넘어가지 않는 정도로 해서 잘라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얘가 볼륨이 살듯이 마찬가지로 살짝 이렇게 해서 볼륨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모든 볼륨이 살아야 예뻐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 상자에 딱 맞는 사이즈의 리본을 묶어 주실 수가 있어요. 재단을 해서 잘라서 리본을 묶었지만 잘라낸 여유분은 거의 없어요. 자, 그만큼 재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양면 리본을 이용한 리본을 한번 배워봤어요. 자, 앞에서 양면 리본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봤어요. 이번에는 단면 리본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볼게요. 재단하는 방법은 앞에서 진행했으니까 빨리 진행해 볼게요. 다리 여유 주시고 고리 중앙에 놔주시고 그 다음에 다리가 리본보다 여유가 있는지 보시고 그 다음에 매듭은 2 내지 3cm 정도 그대로 올려놓은 상태에서 위치 잡아주시고 리본을 한번 감아주시고 그리고 같은 길이로 리본을 잘라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쪽의 리본이 똑같은 길이가 되게끔 만나게 해주시고 가운데 가져오게 해주신 다음 설명드린 대로 가만히 있던 리본은 아래에 돌아온 리본은 위에 자 거기서 아까 만났던 그 위치에서 위에 있는 리본이 가만히 있던 리본을 감싸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앞뒤가 구분이 되는 리본이다 보니까 확실하게 눈에 보이죠? 아래 리본은 겉이 보이고 위에 리본은 안이 보이게끔 자, 이 상태에서 꽉 묶어주시고 매듭을 잡은 상태에서 모퉁이로 가져가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이동을 하면서 얘가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두 개의 길이가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양면일 때는 두 개의 길이가 같게 해주시는데 단면일 때는 위에가 조금 더 긴 게 좋아요. 위에 거를 조금 더 여유를 주시고요. 자, 다음에 오른쪽 사선으로 아래에 있는 리본을 고리를 만들어 주세요. 여기까지는 양면하고 같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해요. 위에 있는 리본으로 이 리본을 감아주는데 이대로 그냥 넣으면은 아까하고 마찬가지로 고리랑 만들어지지만 리본이 뒤집어져요. 그래서 얘를 뒤집어지지 않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리본을요, 한 번 더 감아줄 거예요. 한 번 더 감아주는데 지금 보시면 이 리본과 이 리본이 겹치지 않았어요. 리본이 이렇게 겹치지 않았고 서로 나란히 있어요. 나란히 있는 상태에서 앞에 리본하고 뒤에 리본을 눌러주시면 얘가 왼쪽 고리가 되는 거거든요. 이 머리 부분을 뒤에 고리로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손으로 그 넣은 머리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오른쪽을 잡아주시고 잡아당겨 주시면 리본이 뒤집어지지 않고 묶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양면 리본은 매듭이 앞뒤로 있었어요. 양쪽이.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매듭이 무조건 뒤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매듭을 찾으려고 헤매지 않아도 뒤에 것만 잡아당기면 리본을 묶어주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리본을 최대한 매듭 가까이에 두시고 잡아당겨 주세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다리는 따라오지 않으면서 매듭을 조여주실 수가 있으세요. 자, 이 상태에서 리본을 가운데로 가져오시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똑같아요. 매듭을 잡고 리본을 조절해 주시는 거죠. 뒤에 것만 잡고 조절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사이즈는 상자를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볼륨을 살려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최대한 볼륨이 살려지지 않았을 때 상자를 넘어가지 않는 정도의 사이즈가 좋고요. 자, 이 상태에서 매듭 부분을 좀 더 조여줘요. 그러면은 리본이 확실하게 볼륨이 살죠? 그러면은 이 상자에 맞는 사이즈의 리본을 예쁘게 묶어주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리 똑같이 바깥이 짧게 상자를 넘어가지 않는 사이즈로 잘라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리본이 다리도 안으로 볼륨감 있게 말리도록 정리를 해주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단면 사용법을 배워봤어요.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기법을 모두 다 배워봤는데요.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여러 가지로 응용이 가능하니까 두 가지 리본 기법을 많이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